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쯤 이뤄질지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은 하루하루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8대 0 보수나 진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고 우리나라 법치주의 문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8대 0으로 파면이 선고될 거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언제 선고가 내어질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지 그 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나하나 오늘도 박종의 핫스팟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가는 모습, 항상 의원님 나가는 모습 영상으로 지켜봤었는데 일단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변론이 마무리가 됐고 윤석열의 최후 진술까지 다 저희가 들어봤는데 의원님이 쭉 지켜보면서 뭐 소회랄까요, 뭐 총평이랄까요,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뭐 국회에서 뭐 진실을 얘기하고 또 저 상황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네. 재판관님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그 피청구인 쪽에서 뭐 거짓말, 변명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궤변으로 네, 뭐 말잔치를 이어갔던 뭐 거짓말의 뭐 대회장, 향연장 같은 이런 느낌을 뭐 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국민들에게 그 화병을 돋우는 그런 뭐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호차를 앞세워서 들어오는 모습, 뭐 경호차에 타고 있었다는 얘기도 의혹도 좀 제기가 된 상황인데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또 이번에 보면은 67분 동안 자기가 이제 혼자 다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변론을 1시간 넘게 진행을 했는데 그 변론 마지막 최후 진술 내용을 들으면서도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왜 듣고 있어야 되냐 이런 뭐 자괴감까지 들었거든요. 예. 의원님도 최후 진술 들으면서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건 꼭 짚어야겠다라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그 변명, 거짓말로 일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복귀를 전제로 엉뚱한 그 망상 같은 얘기를 하는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네, 국민들께서 이걸 지켜보면서 화도 많이 나고 또 인내력을 또 길러야 하는 이런 그 과정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어떤 거요? 의미라고 한다면은 그 윤석열 피청구인이 네, 대통령의 복직에서는 결코 안 될 인물이라는 것, 그것을 국민들이 확인하는 이제 자리였다는 것,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생각하면 너무 그저 화냈던 과정들 좀 뭐 잊어버리시고 좀 예. 감정을 사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이기도 했다. 뭐 예. 이런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돌아와서 내가 뭐 이제 이른바 책임 총리제를 할 것처럼 아니면 개헌을 통해서 뭔가 바꿀 것처럼 또 이제 돌아오면은 어떻게 또 개헌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국민들을 향해 뭐 이게 메시지 개헌이다 뭐 개몽령이다 이런 얘기를 또 반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누가 봐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돌아오면 또 바로 개헌할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예. 근데 그런 뭐 주장을 하더라고 윤석열은 거기 서서. 별짓을 다 할 것이겠죠. 그리고 어떤 짓을 해도 이제 그 국힘 의원들 네, 그 저 뭐 200명 또 그 저 채우는 일이 없을 거라고 또 믿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 어떤 내란의 옹호범들이 국회 단결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네, 또 심지어는 뭐 단식까지 해가면서 윤석열에게 동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또 많이 얻었을 것이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네. 뭐 국민 누구보다도 더 뭐 앞서서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절대 복직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의원님도 8대 0 예, 그 8대 생각을 0입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9대 0이기를 희망하지만 네, 8대 0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8대 0으로. 예. 제가 뭐 저희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 말씀을 쭉 계속 들어보면 8대 0 말씀을 하시던데 예. 뭐 7대 1이나 뭐 6대 2나 이런 거는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재판관들 그 성향 때문에 보수적인 분들이 있어서 네. 몇 분 이탈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 생활을 20년, 30년 했던 분들이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 파면이 아닌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설령 한두 분이 이탈이 있을 법한 사안이라고 해도 네. 그 6명에 의해서 어차피 파면이 결정된 거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두 분이 이것 때문에 자기의 그 평생 불명예를 남기고 싶지는 않아서 6명한테 동조를 결국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하.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네. 결론은 8대 0으로 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평의를 거치면서 만장일치로 모아질 것이다 의견이 예, 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설령 그 중에는 좀 보수적인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그런 그런 명예 감정이라고는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 게 법관 생활을 20년, 30년을 했던 네. 평생 명예 하나를 가지고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상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상식에 맞는 결정이 나올 상식에 것입니다. 맞는 결정. 사실은 안창호 지금 인권위원장 같은 경우도 박근혜 이제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관이었죠. 그때도 이제 탄핵, 그러니까 파면 선고, 예. 탄핵 인용에 표를 던진 거니까 그때도 만장일치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예,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 사안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지만 이 사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낮은 사안 아니었습니까? 네. 그 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8대 0 파면 결정이 나왔는데 이런 그 불법 내란 사건에 대해서 네. 어떻게 기각 결정을 내겠습니까?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안심하셔도 된다. 자, 이제 안심 시켜 주셨지만 이게 또 언제 결론이 나올 것이냐, 선고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초읽기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당장 이번 주는 또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선고가. 맞습니다. 저는 여전히 3월 11일서를 유지하고 3월 있습니다. 11일. 예, 예. 그때가 그 2주가 되는 날 아닙니까? 네, 네, 예, 맞아요. 그걸 2월 25일에서 예, 2주 뒤가 3월 2주를 11일. 넘겨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3월 11일 날 거라는 3월 11일. 견해를 취하고 있고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나 또 노무현 대통령 때 금요일 날 선고했던 관행을 이유로 해서 뭐 금요일. 3월 14일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 이제 금요일 날 하는 이유가 주말을 껴서 그 후유증으로부터 뭔가 좀 텀을 두겠다. 아하. 이런 아마 의도 때문에 금요일 날 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럴 수 이번도 있겠죠. 금요일 날 선고지 않겠냐라는 네. 것이 이제 일부의 분석인 것 금요일 같은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인 혼란을 생각을 한번 했었을 때 네. 헌법재판관들이 자기의 안위를 걱정을 해서 뭐 사흘 뒤로 미루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위가 걱정이 되면 3월 12일 날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연가를 내고 잠시 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네요. 그 주말을 꼭 끼워서 네. 피해가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분들의 양식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꼭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 3월 11일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3월 12일까지 결정이 나야, 파면 결정이 나야 4월 2일로 예정된 재보궐하고 같이 한다. 예. 뭐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3월 12일 안에 선고되면 4월 2일자 지방 재보궐 선거 네. 그것을 5월 달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를 함께 수가 있기 한다. 때문에 372억인가 예산이 아껴진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님들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370억 버린다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3월 12일 이전 그것도 3월 11일 날 나올 거다 그렇게 네. 예측합니다. 3월 11일.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예. 누구의 예측이 맞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어쨌든 3월 7일 이번 주 금요일은 어렵긴 하지만 뭐 평의가 예.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예. 3월 11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의원님은 3월 11일이 유력하다. 예. 예. 많은 분들이 그때라도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빅토리님도 다음 주 결론 100%다 이렇게도 의견을 주고 계신데 3월 11일 파면 결정 윤석열 파면한다 이런 선고가 나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계속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중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나왔는데도 최상목 대행이 어제도 뭐 국무위원 간담회 비공개 열어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뭐 결론은 아직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숙고를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저게 이제 헌법과
또 헌법재판소법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기관을 네. 지속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지금처럼 미루는 것은 저는 형사적인 범죄다. 직무유기 범죄까지 성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늦추는 이유는 뭘까요? 따를 수밖에는 없는데 빨리 임명하면 수구 세력들한테 혼이 날까봐 네. 그 눈치를 보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배짱에 버틸 인물은 아닌 것 같고 하긴 하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도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그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네. 쉽게 말하면 선고 일자가 어느 정도 이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은혁을 임명해도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뒤에 네. 수구 세력들한테 체면이 서니까 그때 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계속 눈치를 보다가요. 예, 그렇죠. 근데 최상목 땡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들 이러고 보면은 거부권 행사를 계속하다가 이거 헌법재판소가 이거 빨리 당장 임명해라는 식의 사실 판단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무원인데 이걸 안 따르고 버틴다. 이거 공무원들이 배짱이 없죠. 그렇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것일 겁니다. 예. 그러나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형사법정에 선다는 것. 이게 더 겁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명을 한다. 날짜는 선고 일자가 정해져 가지고 거의 정해져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네.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수구를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때일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은 곧 뭐 임명이 된다라고 뭐 보시는 건데 예. 9대 0. 그러니까 지금 9명의 재판관이 되면 이게 또 늦춰질까 봐. 뭐 한두 번 변론 더 열고 최소한 열고 이게 또 늦춰지면은 3월 중순이 아니고 3월 뭐 넷째 주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다 맞는 말씀이죠. 예. 좀 더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도 맞고 그리고 오히려 임명을 했다가 절차가 늦어짐으로 그러니까요. 인해서 어떤 국가적인 혼란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 이걸 걱정하는 견해도 맞고 둘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근본적인 책임은 최상목 대행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상목 대행이신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바로 이제 임명을 해서 이게 9명이 됐을 때 그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이제 판단해서 9명으로 해서 이걸 또 들여다보고 할지 아니면은 8명이 할지 이건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변론 갱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다수결로 결정할 겁니다. 변론 갱신을 해서 다시 재판을 연 다음에 네.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시켜서 하는 결정도 가능할 것이고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예, 아니면은 그냥 이게 최후 변론까지 예, 끝났으니까 변론에 참여하지 예. 않았으니까 선고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 규정을 따라서 아예 선고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둘 다 가능할 것인데 둘 다 가능한데 의원님 어떻게 날짜가 보세요? 예. 선고 일자가 점차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국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선고한다. 변론 갱신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이 법으로 재판관이 추가가 됐을 때 변론이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갱신 절차를 해야 된다. 이런 법조항은 예, 없는 없습니다. 거죠? 예. 그냥 진행해도 되고 네. 다시 변론을 다시 여는 것도 가능하고 재판관들 8명이 다수결로 결정하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늦춰서 또 제재를 끌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판의 말씀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참 최상목 대행을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이 좀 보기에는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마은혁 임명하지 말라라는 그 피켓을 들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셨습니까? 단식하는 모습? 예.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네. 직접 국회 현장에서 보지는 않았고 그러시군요.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네. 저런 사람을 어떻게 공직자라고 할 수 있고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것은 보수 지역구에서 자기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네. 다음에 재선이 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일 텐데 좀 공직자 네. 대접을 해줄 수가 없죠. 아하. 저 사람이 만약에 정말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으면 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투표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내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북 관계를 훼손하고 네. 대중 관계를 훼손하고 아. 대러 관계를 훼손할 때 국가의 이익에 장애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네. 아무런 일을 안 했지 않습니까? 단식을 하려면 그때 했었어야죠.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을 법으로 따르라고 돼 있는데 그걸 따르지 말라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 같으면 저건 제명을 해야 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명을 나중에 해야 이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예. 저는 제명을 요청할 겁니다. 그래요. 이건 좀 묵과할 수 없다. 예. 국회의원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예. 지적해 주셨고,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네요. 헌재를 향해서 한덕수 최재 탄핵 이거부터 빨리 결정 내려라. 그러니까 신속히 각하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탄핵 선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덕수 최재 이거부터 빨리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예.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이 결과가 예. 빨리 나올까봐 그걸 아하. 겁내는 것이겠죠. 그걸 좀 늦춰보기 위해서 앞에 걸 먼저 하라는 것인데 네. 지금 대통령 탄핵 여부가 그 관심사인데 한덕수가 뭐가 중요하고 최재형 감사위원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네요. 윤석열 파면 시에 그 권한을 대행할 사람이 한덕수냐 최상목 기자가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건 전혀 관심사항이 아닐 텐데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윤석열 파면 결정을 늦춰보고자 하는 저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모습, 예. 뭐 그게 지금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자 3월 11일 만약에 진짜 일정이 잡히게 되면 저희가 의원님 또 전화로 연결해서 예. 어떻게 맞췄는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보고 예. 결과에 대해서도 3월 다시 11일일 말씀을. 걸로 믿지만 혹시 네. 3월 12일이 되더라도 맞춘 걸로 봐주셔도 될까? 왜 그러냐면 3월 13일 이전이니까요. 맞아요. 예. 3월 11일, 3월 12일 예. 370억 정도를 아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예. 달려 있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권성동 대표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6월 26일 전에 내려야 된다. 뭐 판결 촉구 결의안을 뭐 제안하기도 하고 이런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헌법을 어기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꼭 권성동 원내대표를 떠나서 국힘의원들은 헌법을 참 싫어하는구나. 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예. 사법권을 침해하는 이런 태도도 그렇고 법 예. 규정을 위반하는 태도도 그렇고 정말 어떤 그 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 네. 그게 어떻게 내란 집단이고 뭐 군사 집단이지 그걸 어떻게 그 보수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구구 정당, 내란 정당, 수구 정당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은데 네. 국민들께서 저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하. 보수 정당이라는 말을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동체 질서나 법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보수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네. 그 법 질서에 대한 의지가 없는지를 한번 예. 보여드리려고 판넬까지 준비하셨네요. 예상 질문이라 예.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게 이겁니다. 우리 보실까요? 예, 보입니다. 그 우리 자, 이제 예. 그 헌법이 저희가 자료도 헌법이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제 당선되면 네. 그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소추가 예.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하. 재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냐 의견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네.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예.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면 중단된다. 이게 헌법 84조에 명시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저기에 보면은 형사소송법에서 소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거 이것을 소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와 예. 수행. 결국은 공소 제기는 검사의 기소를 얘기하는 기소. 거고 공소의 수행이라는 것은 판사의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 결국은 기소도 금지가 되는 것이지만은 예. 재판도 중지가 된다는 그 규정으로 저걸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네. 그러니까 예. 소추하면은 저희가 계속 떠올렸던 것이 예. 이거 수사할 수 있겠지만 예. 어차피 기소가 안 되는 그 얘기가 소추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예. 재판이 들어가 있네요. 그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혹시 준비가 됐는지 예, 모르겠는데 준비가 됐을 겁니다. 권영선 교수님의 헌법 교과서 이겁니다. 네. 우리 헌법학계의 그 이제 거두신데 저분이
이 교과서에 저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과서에 보면 사법부는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네. 저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것 외에도 헌법 교과서를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셨어요? 11권을 찾아봤는데 네. 3권은 이런 쟁점을 과거에 알지 못했는지 책에다가 서술을 해놓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쟁점 삼아서 서술해 놓은 교과서가 8권이 있습니다. 네. 근데 8권 모두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아하. 기소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재판도 하지 말란 얘기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급한 그 교과서는 100% 재판 중단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누구 마음대로 헌법에 규정된 것을 개인의 엿바꿔 먹는 거래 대상이 아닌데 누구 마음대로 포기를 하고 말고 할 일인 것이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국힘 정치인들은 헌법을 참 싫어한다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조인 아닙니까? 예. 검사 출신에. 옛날에 참 괜찮은 분이신 적도 있었는데 요새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옆에 가고 국힘에 몸을 담으면은 네. 좀 묘하게 바뀌고 가는 것 같아요. 바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년 전, 7년 전, 8년 전의 모습과도 또 이제 다른 모습을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여주고 있고. 그때 씨가 참 훌륭한 분으로 알았었는데 왜 그렇게 변해가시는지 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당연히 형사소추 이게 중단이 안 되고 중단되는 거니까 재판도 중단되는 게 당연한데 예.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궤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헌법에 맞지 않다. 그 말이 궤변 아니겠습니까? 아니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헌법 학자들이 8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과서를 쓴 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 재판 중단서를 얘기하는데 네. 그걸 가지고 포기를 하라 마라 이 얘기가 궤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헌법 84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예. 거기에 기소 또 재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 어쨌든 국힘 정당에는 아무튼 법을 존중하지 않는 DNA가 과거부터 쭉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균태 의원이 오늘 딱 정리해 줬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얘기를 그것은 한다. 경청할 가치가 없는 얘기. 예. 네. 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633 조항 이거 이제 복원 강조를 하면서 예. 3개월 안에 해야 되니까 6월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되면은 당연히 이건 중단이 되는 것이고 예. 헌법을 따르는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누가 만약 한다 그러면 박균택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못 봤어? 하면서 박종현 스팟 박균택 의원 편을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도 상정 안 했더라고요. 예. 이게 2월 말에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3월 15일 안에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공포할지 아니면은 다시 또 돌려보낼지 국회로. 글쎄요. 이 명태균 특검법도 계속 이제 처리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수사 범위도 줄여주고 네. 추천권자도 바꿔주고 아무튼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검사 이런 수사 네. 규모 기관 인원의 규모도 줄여주고 본인들이 원하는 건 다 받아줬는데 네. 그래도 거부를 한다면 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참 국민의 어떤 지탄, 네. 명키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상호 의원 빼고는 다 이제 반대를 한 것이고 예. 최상목 대행도 지금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최상목과 국민의힘이 거의 한 몸처럼 느껴지기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연결해 보면은 윤석열과 최상목, 국민의힘 한 몸으로 계속 이제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맞습니다. 이게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얘기는 보수를 괴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보수가 괴멸될 걸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명태균 게이트와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돈 한 푼 입증하지 못했던 네. 뇌물 한 푼 받았다고 입증하지 못했던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3년씩 수사를 하고 정치적인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많은 그 녹음과 증언을 통해서 사건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는 그 많은 정치인들이 국힘에 있는데 그렇네. 국힘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네. 결국은 네. 오세훈 또 뭐 홍준표 네. 뭐 관련해서도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힘이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양심에 맞지 않는 주장이겠죠. 아. 그러면 왜 3년 동안은 계속 수사를 해왔습니까? 정말 예. 정말 양심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실은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고 지금도 그러니까 뭐이 법정 연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판을 계속 받으러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명태균 특검법 만약에 명태균과 관련해서 아무런 뭐 문제가 없고 떳떳하다 그러면 이거 당장 수사해라 특검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게 맞습니다. 아닌 게 이상하다. 홍준표, 예. 오세훈 이런 분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 인물이었습니까? 자기들이 3년 동안 해온 짓을 생각을 해야죠. 세계 검찰청을 동원해서 네. 70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3년째 탈탈 털고 있고 지금도 또 수사를 여전히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행동을 보여왔던 사람들이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좀 논리로는 양심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예. 뭐 오세훈, 홍준표 지금 뭐 이준석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지금 대선 주자들 또 이제 주요 정치인들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뭐 정치 공세로 지금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게 국민들 앞에 떳떳한 길이다. 예, 맞습니다. 그 여론 조작했던 거 또 뭐 사업자가 여론조사 대금을 대납해 줬던 네, 것 네, 후원회 여러 가지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걸 보면 자기와 관련된 자기 변명은 좀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치고 한 번도 틀린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거의 진실에 가까운 얘기일 텐데 그걸 묻어두고 넘어가자는 것이 네. 어떻게 그 수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모르겠습니다. 뭐 휘둘리면 안 되겠지만은 명 씨가 주장하고 있고 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뭐 이 참 발언도 세고 국민들이 볼 때는 명태균 씨가 거칠어 보이지만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폰에 있는 내용, USB에 있는 내용 아니면은 PC에 들어 있는 내용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맞네. 정말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목소리가 있었네. 이게 확인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틀린 것을 못 봤습니다. 틀린 걸 못 봤다. 자기 변명 빼놓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부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부부를 보면은 김건희, 윤석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특히 김영선 해줘라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전체 녹취를 보면은 김영선이 또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윤상현 공관위원장인지 몰랐다라고 했던 정진석이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했던 윤석열의 모습이 얼마나 다 거짓이었는지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을 볼 때 명 씨의 이런 주장을 그냥 뭐 이 정치꾼 뭐 사기꾼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 특검 복해야 된다. 예. 재표결은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재표결을 만약에 거부권 행사가 된다면? 사실은 양심이 있으면 통과가 돼야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힘 의원들은 그렇게 좀 상식에 부합하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솔직히 통과된다는 단정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기대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네. 또 대선 후보로 또 일부 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거기를 그 따르던 의원들이 혹시라도 재결집하면 그때는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그건 이제 너무 우연에 기대하는 일인 것 같고 일단 솔직히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다. 예. 사실 최상목 대행이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이걸 좀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안 해야 되는데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이 오늘 강혜경 씨 뭐 소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내일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 연구소장도 소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어쨌든 뭐 여러 사람을 소환하고 명태균 씨도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의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게 이송이 돼 있는데. 검찰의 모습은 일단은 불신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네네. 해왔던 행태들이 있으니까. 근데 가끔은 또 그 올바르게 또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가끔씩. 예. 그러니까 윤석열 그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시도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송치한 다음에 그 석방 없이 최대한 기소하려고 네. 치밀하게 노력했던 그 과정이라든가 음. 또 이번에 그 대령급들 네. 단장급들을 그 내란- 국회의원 체포 활동이 있었다라고 예, 예. 분명히 선언을 하면서 기소를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건 헌법재판소에도 분명히 전달이 돼서 네. 어떤 그 파면 결정이 나는 주요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또 결정들은 보면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왜 그 명태균 사건 같은 것을 쥐고 4개월 있다가. 전에 예. 3개월 전에 빨리 저 중앙으로 보내서 서울에서 수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그렇게 했을 때 안 듣다가 이제 와서 이송을 하냐 이 말이죠. 석 달이나 벌게 만들어주고 그런 면에서는 신뢰할 수가 없는데 네. 다만 윗사람들이 개입을 안 하고 지금 현재 그 실무수사팀 여기서 그 목소리를 계속 낸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또 좀 믿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실무진들은 좀 수사 의지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부는 믿어줄 필요가 있되 항상 저 또 불신의 시각을 항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바로 그 점인데 작년 10월에 명태균 씨의 폰 중에 일부를 들여다 봐가지고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쥐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걸 기소할 때 그런 정치인 관련된 것을 다 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영선 공천 관련해 가지고 돈 받은 거나 아니면은 정치 신인들한테 돈 받았던 이런 걸로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왜 계속 쥐고 있었냐? 지금 보이는 모습을 석 달 전에 보였으면 국민한테 박수를 받았을 텐데 너무 늦었죠. 늦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네. 어쨌든 뭐 정신을 차린다면 그것은 뭐 또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뭐 열심히 수사를 하라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그냥 무시할 수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김성훈 이 경호처 차장을 아직까지 이제 구속 영장을 법원으로 안 보내고 검찰에서 다 이제 기각을 하고 돌려보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때는 좀 검찰은 못 믿을 것 같아요. 못 저는. 믿죠. 예. 저도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윤석열 피의자까지도 석방 없이 구속 기소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치밀하게 그러니까요. 연구도 하고 노력을 했고 네. 또 이번에 윤석열 파면이 나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줄 알면서도 김현태 대령 같은 사람들 체포 활동이 국회의원 체포 활동이 있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기소 공소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분명히 의지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도대체가 김성훈 차장을 봐주려고 저렇게 노력할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저 검찰과 뭐 저 수사 초기에 뭔가 저 거래를 했거나 뭐 통화를 했던 이 내용을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김용현을 출석시키는 과정에서 미리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비아폰 예.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닐까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오해를 피하고 싶다면 빨리 영장 청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해석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검찰 수뇌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수뇌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김성훈까지 못 가는 것이다 이런 예.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김성훈을 구속했을 때는 그 경호처라든가 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줄 거부권을 행사해줄 그 저항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네. 살려두는 우도인 걸로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구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하 그래요. 참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 아니면 수뇌부가 어떤 일을 했길래 그러니까 비아폰 서버 관련해 가서 또 김성훈 차장 관련해서 왜 이렇게 느적느적 될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김성훈 차장이 김용현 전 장관 공간 압수수색 때 상황을 윤석열에게 직보를 해가지고 압수수색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던 경찰이 쫓겨난 사실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공간 압수수색에는 경호처가 뭐 끼어든 건데 인근에 윤석열 관저 등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키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의 신병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내란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결국은 저기를 빨리 구속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네. 검찰이 저렇게 뭐 설령 뭔가 의도가 있어서 감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뭐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이라 빨리 국민 앞에 네.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는 것 아하. 그게 검찰도 살고 스스로를 보존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김성훈 차장 또 뭐 그 뒤에는 뭐 김건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김성훈 또 그 뒤 김건희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뭐 검찰 수뇌부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검찰이 결자해지 하든지 아니면은 뭐 특검을 통해서 내란 특검을 통해서 빨리 밝혀야 되는데 이게 내란 특검도 최상목에 막혀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죠. 예, 특히 대통령실도 지금 보면은 국무회의 때 회의록을 행안부에서 작성하지 않고 뭐 작성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회의 참석도 안 한 사람이 부속실장이 작성해가지고 내용 작성해서 행안부로 보냈다. 이것도 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그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네. 뭐 가공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것은 어떤 그 뭐 증거 인멸 뭐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코 좋은 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이어지지 또 않고 뭐 특히 작성한 실무자 네. 지시한 사람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 그건 뭐 중대한 또 범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희구 부속실장이 작성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유롭게 지금 활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란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답답한 부분이고 우리가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예. 내란 특검이 돼야 되는데. 예. 최상목 그 고난 대행이 예. 국민들한테 끝까지 뭐 밉상으로 찍히고 네. 불신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지었던 그 직무유기 범죄, 그다음에 또 하나 죄가 있습니다. 경호처가 그 경찰을 상대로 특수고무집행 방해, 네. 집단 저항을 할 때 음. 그걸 만리할 의무가 있는데 말리지 않은 것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형사법정에 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정말 그 형사법정에 서서 피고인이 되는 신세를 면하고 싶다면 국민들한테 호감을 좀 남겼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일 테니까 네. 국민 좋아할 일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도리이기도 하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 최상목 대행, 뭐 윤석열, 뭐 김건희 대통령 부부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혈압이 많이 올라가지만 최상목 대행 얘기를 하면서 와, 뭐 진짜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나 또 국방부의 그 김선호 차관 사실은 당연히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 두 인물이 그렇게 돋보이고 칭찬을 받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아하. 정상적인 인간이 지금 이 정권에는 아무도 없다 보니까 네. 그 당연히 지극히 불법을 거부하고 최소한도의 의무를 했을 뿐인 그 공직자 두 명이 영웅이 되는 이 상황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참 대한민국 현 주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지금 뭐 극우들의 준동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 폭력 폭동 사태에 대해서 현재까지 137명을 수사하고 87명을 구속을 했다. 또 보수 커뮤니티 같은 배후 세력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다. 경찰이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이 사안도 뭐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서부지법도 둘러보시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도 또 어떻게 될 거냐. 폭동에 또 희생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뭐 경찰이 캡사이신까지 뿌려가면서 이거 뭐 비상 사태를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 사안들. 이거 사실은 우려를 해야 할 부분이 맞고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또 제2의 어떤 사법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네. 해야 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찰이
그 어떤 그 긴장을 하고 지키기만 하면 저는 결과가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부 법원을 침탈했다가 뭐 한 70명 구속이 되니까 조금은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를 상대로 또 그런 짓은 안 할 거다라고 네. 이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뭔가 뭐 저 용기가 있고 네. 또 뭐 소신 있는 사람들처럼 비치지만 그 그렇지 굉장히 않다. 뭐라 그럴까 세금 내기를 아까워서 윤석열 정권을 지지를 한다든가 네. 일당을 받고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또 어느 목사 사이비 예. 종교인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2명이 구속되니까 뒤로 숨었다가 지금 말을 아끼지 않습니까? 네. 이런 행태들이라든가 동기들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 자기 몸을 무지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형사법정에 서서 구속되는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의외로 그 어떤 그 용기 있는 짓을 못 할 것이다. 용기라기보다는 만용이라고 해야 할 텐데 네. 아마 그런 상황은 없을 걸로 믿습니다. 네. 조마조마합니다. 예. 3월이 돼서 조금 뭐 설레기도 하지만 조마조마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의원님 이제 가실 시간이 돼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 가시기 전에 불안해하는 예. 내란성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뭐 당연히 근거가 있는 것이겠죠.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가 않은 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가지실 텐데 그래도 헌법재판관들 8분들은 정통 법관 출신들의 어떤 명망이 있는 재판관들입니다. 네. 본인들의 명예를 뭐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피청구인의 복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긴장감은 갖되 그런 우려하시는 사태는 없을 테니까 네.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3월 11일, 3월 12일 그때 예. 결정되면 다시 한번 전화로라도 연락해서 예.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